안녕하세요. 오늘 세액공제와 감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불거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냐면 기존에 법인세법 제59조, 그 다음에 소득세법 60조에 보면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세액 감면 먼저 해라. 그리고 2월이 안 되는 세액공제 먼저 해라. 지금 안 쓰면 못 쓰니까. 마지막으로 2월이 되는 세액공제 먼저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법 59조 소득세법 60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액감면과 공제 우선순위 어떻게 돼? 뭐 챗GPT에 치고 뭐 네이버에 검색하고 하면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부터 하고 남아있는 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고용정대 세액공제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2월이 가능하니까 감면을 충분히 받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써야지, 내후년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잘못이에요. 명확히 잘못입니다. 뭐냐면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이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여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최저한세 대상인 감면을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감면을 뒤에 적용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감면 먼저 적용하라며. 그래서 감면 먼저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뒤에 적용했어. 그리고 세액공제를 뒤에 적용했는데 그 세액공제 중에서도 2월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2월이 되는 걸 뒤에 했어. 이렇게 적용했는데 조특법 132조의 제3항에 보면 최저한세 감면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재정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충돌이 발생합니다. 어떤 거는 감면이긴 하지만 최저한세가 아니야.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32조의 제3항을 보면. 근데 법인세법 제59조나 소득세법 60조에 보면 감면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예규 판례에 나와 있는데 검색하다 보면 2012년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132조의 3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예요. 그때는 최저한세 감면을 최저한세 대상 감면이나 공제를 먼저 적용해라.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거는 뒤로 넣어라. 라는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수원지법이라든지 뭐 법인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뭐 얘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저한세 대상 감면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죠. 후순위로 빠져야 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먼저 하고요. 뒤에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강제로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수원지법 제11구합 4085에 나와 있고 이거 2011년 8월 18일 생산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규가 134, 2018년 3월 6일 그리고 조심은 2012 부 4일 6일, 2013년 5월 24일 생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관되게 나와 있습니다. 일관되게 최저한세 감면 또는 공제부터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아닌 것을 뒤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를 몰랐을 때 장애인 표준사업 세액 감면을 앞에 하면 훨씬 더 좋아요. 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뒤에 적용하면 그건 2월이 되잖아요. 나중에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많아요. 이거부터 다 최저한세까지 소진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을 하면 3억까지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억 몇천, 뭐 2억 뭐 이렇게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1년 풀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어도. 하지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판례에 나온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좀 주의사항인데 우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할 때는 통합투자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을 못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유리한 걸로.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세무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아니라 통합고용세액공제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복 적용이 돼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의료장비를 샀을 때 10% 세액공제를 해주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최근 3년간 투자액에 오버되는 금액의 뭐 10%, 12%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통합투자세액공제입니다. 내가 의료장비를 사서 또는 기계장치를 사서 받을 수 있는 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이랑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중복 적용이 돼요.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그리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또 돼요.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이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이 훨씬 크겠죠. 그것을 먼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